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배를 당기라고 그랬더니 숨을 내뱉어서 공기를 없애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죽근육, 복직근을 쓴, 주로는 복직근과 복사근을 쓰는 수축이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병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귀한 손님 모셔서 여러분에게 모셔서 듣기 힘든 중요한 건강 정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시는 이 아리따운 선생님은 박은지 수영 코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학 채널 비욘디의 196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뿜지코리아 박은지입니다. 박은지 선생님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지 선생님은 지금 전 수구 국가대표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6만 채널 뿜지코리아라고 수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코칭하는 내용,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내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 프로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은지 선생님? 예. 계시고 현재는 스포츠 안드나 홍보대사 하고 계시고요. 현재 팀 SRP 팀을 이끌고 계시는 코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윤지 선생님이랑 제가 방송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수영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윤지 선생님께서 너무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코어에 대해서 은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운동에서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 의사들이 실질적인 코어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코어에 대한 중요성만큼을 실질적으로 임상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환자분들이 교육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코어에 대해서 의학 내부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다른 운동을 하시고 티칭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의사들은 병원에 아픈 환자들을 아파서 온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파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연구가 조금 부족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엘리트 선수 출신이시고 저희가 운동을 어린 주니어들한테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부상을 방지하는 길인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게 더 건강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연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허리 아프신 분이나 여러 군데 불편하신 분들이 수영이 되게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매우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럼 코어랑 수영이 어떻게 연관이 있고 코어를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수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은지 선생님한테 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대영 세계병원 원장님과 함께 수영시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시죠? 사실 코어, 몸통의 중심부는 수영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코어의 중요성, 코어가 하는 역할, 그리고 지상과 수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신경 쓰면 좋을지 연습 방법 추천까지 함께 한번 쭉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어의 중요성. 사실 우리 이대영 원장님께서 지금 코어인지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간단한 키워드만 제가 요약해서 뽑아왔어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진짜 최대한 간략하게 키워드만 뽑은 겁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올 하반기 좀 꼭 기대해 주시고요. 네, 코어의 역할 한번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보통은 제가 그냥 코어라는 건 우리가 모호하게 돼 있어서 코어란 말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똑같이 코어란 말을 써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확장된 개념에서의 코어는
뭐 척추 기립근부터 허벅지 근육까지 해서 상체 등 쪽의 근육까지 다 이걸 다 확장된 개념의 코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코어,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더 관심, 부상을 방지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 위한 코어는 심부의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걸 1차 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컬 머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코어라는 게 결국은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가끔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배가 갈 때 코어는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크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게 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바다를 갈 때 키를 조금만 돌려도 배 전체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비록 아주 작은 힘이고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타 역할을 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코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코 강화란 말씀들이 환자분들 많은 오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어라는 건 보통 저는 인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속근육은 내가 힘을 강하게 준다기보다는 힘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걸 느끼는 정도 이상의 아주 강한 파워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를 느끼게 되는 건 겉근육에 있는 뭐 글로벌 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겉에 있는 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껍데기 근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겉에 있는 근육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지 속근육에 힘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코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균형 잡는 능력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 잡는 능력과 비슷하고 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실제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부상의 순간이 언제 찾아오면은 힘이 빠졌을 때 호흡이 꼬였을 때 호흡이 꼬이면서 그 힘이 빠지게 되면 부상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보통 저희가 코어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복행근 하나만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면 배에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면은 다혈근은 저절로 힘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기랑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잘 좀 등이 펴지잖아요. 그렇죠? 네, 등이 펴지는 게 단순히 내가 갈비뼈를 눌러서 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주면 다혈근,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수축하면서 펴지게 되는 기랑근 관계에 있습니다. 어때 골반 저근과 횡격막 자체는 이런 기랑근 관계에서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보다 여소는 좀 떨어지고요. 횡격막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브레이싱 호흡법, 좀 딱딱하게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역도라든지 풀파워를 낼 때 쓰는 호흡법이랑 좀 더 관련이 있는 거여서 보통 일반인들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복행근, 다혈근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럼 은지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수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배에 힘 주는 방법 필라테스 같은 데서 얘기를 할 때 보통 배에 힘을 딱딱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누가 때리려고 하면 배를 꽉 주는 게 보통 우리가 브레이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를 단단하게 만들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수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랑 보통 이렇게 배를 살짝 당겨서 그러니까 배를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속근육에 힘을 주는 건데 실은 배를 살짝 당겨서 호흡을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힘을 주는 배에 힘을 살짝 당기는 방식이 있고 배를 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수영할 때는 주로 어떤 배에 힘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쓰게 되나요? 약간 필라테스와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꼽을 약간 위로 당기듯이 살짝 당기듯이 힘을 주는 그런 호흡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지만 복압이 풀리면 복행근 쪽이 이렇게 확 힘이 풀리면 허리가 꺾이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약간 당겨서 살짝 몸을 플랫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영의 가장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은지 선생님께서 저번에 강조하셨던 유선형을 유지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겠네요? 네.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선형 유지입니다.
유선형이 뭔지 잠깐 설명 좀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수영은요, 물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을수록 수영 퍼포먼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속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수평으로 만드는 기본 유선형 자세, 스트림라인이라고 하죠. 이 유선형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을 물속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수영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때 몸통의 중심부가 무너지면 저항을 발생시켜서 수영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속도도 저하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부를 잘 잡아서 유선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는 배를 그냥 단단히 힘을 줘서 숨을 참듯이 단단한 힘을 꽉 줘버리면은 유선형이 다 더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어쨌든 자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면 그 자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꼽을 끌어당기듯이 허리가 다치지 않게끔 복부의 힘의 비중을 갈 수 있게 잡아주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부로. 네. 허리 쪽이 아니라 힘의 비중이 복부 쪽으로 갈 수 있게. 예. 네. 그게 근데 저는 수영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못 쓰겠는데 어떻게 신경을?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일단 수영 동작 속 코어의 역할을 제가 PPT로 일단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스트림라인, 유선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유선형이 잘 이루어져야 벽을 차고 출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수영 선수들 다이빙하죠. 스타트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도 유선형이 유지가 되고요. 우리 킥판 잡고 발차기를 찰 때도 유선형 자세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모든 동작이 다 유선형이에요. 이때 역시나 복부의 힘이 풀려버리면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저항을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꼭 복부 잘 잡아서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선형이 좋은 분들은 자유형 호흡할 때도 허리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접영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게 만세 접영, 선수처럼 멋있게 얕고 플랫한 접영하고 싶은데 계속 만세 접영하듯이 엎어지고 위아래로 업다운 수영을 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일단 멋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것 또한 다 코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이제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훈련법을 그 전에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제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그랬던 게, 저는 수영하다 보면 숨을 쉬다 보면은 그러니까 호흡이 제 수영을 잘하고 숨을 쉬다 보면 갑자기 그냥 배에 힘이 저절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영할 때는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 유선형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는데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는 게 뻣뻣해서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유선형 연습을 따로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수영을 가장 처음 배울 때는 제자리에서 호흡하는 음파호흡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음파호흡법을 먼저 배우고 킥판 잡거나 그다음 일반적으로 벽을 잡고 발차기를 배워요. 그러면 일단 제자리에서 벽을 잡고 발차기를 배우실 때 그때 발차기를 차면서 음파호흡법을 같이 병행하거든요. 그때 복부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거북이 등딱지라고 네, 딱 그게 있어요. 거북이 등딱지를 복부에 먼저 한번 착용해서 뜬 상태로 복부로 지그시 거북이 등딱지를 약간 단단하게 약간 민다는 느낌? 약간 얘가 닿는다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흡과 발차기를 벽 잡고 연습할 때 거북이 등딱지를 복부에 착용하시고, 그럼 이 친구가 나를 지지해 주거든요. 그럼 그때 복부가
나를 지탱하는 느낌으로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 복부에 힘이 은은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일단 기본 자세를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수영 배웠던 기억을 하면 그걸 그냥 가라앉지 말라고 그냥 설명을 들고 떠 있으라고만 설명들었던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에 어느 정도 힘을 주는 코어에 대한 인지가 유지가 돼야지. 그렇죠. 그게 아까 유선형이라는 게 결국 물의 진행 방향에서 그 몸이 수평으로 펴져 있는 거에 가까운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에 어느 정도 인지를 가지고 배 쪽을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은 약간 당기는 느낌까지 살짝 있을 정도로 그렇죠. 배에 좀 힘을 그러니까 인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네, 그 네. 마음이죠. 그 네.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보통은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필라테스에서 배를 힘주는 배를 딱딱하게 힘주는 방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저는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모든 관절이나 모든 부위가 되게 유선형이고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배에 힘을 세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에 힘을 그렇게 당기면서 살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역시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우리 수우파 아세요? 예. 혹시 댄서분들 예, 나오시면 예. 몸을 너무너무 잘 쓰세요. 하나하나 관절이 다 분리되는 거 좀 잘 쓰시는데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몸 하나하나가 다 손목 하나, 요 관절 하나하나가 잘 분리되고 유연하고 그 안에서 파워가 공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아랫배 쪽, 요쪽이 따로 분리돼서 컨트롤할 줄 아시면 정말 좋은데요. 그거를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네네네. 갑자기 복부에 힘을 주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다리가 마음같이 안 움직여요. 왜? 몸 전체에 다 같이 힘이 빡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랫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이너머슬, 코어 쪽만 딱 분리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상에서 벽에 이렇게 등을 대고 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서 보시기보다는 일단 기마 자세 90도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유선형 자세로요. 제가 지금 옷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유선형 자세로 팔을 쭉 뻗으셔가지고 양손을 잡아서 곧게 피세요. 그 상태로 등을 벽에 대고 기마 자세로 버텨보시면 허리가 아치 모양으로 휘거든요. 이때 벽에 닿은 팔은 절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시면서 허리를 쭉 벽에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이 막 움직이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고 오로지 복부만 배꼽을 하늘 쪽으로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아치가 안 생기게 쭉 밀어서 벽을 은은하게 밀어보시는 거예요. 그 힘이 유선형과 일치합니다. 네. 예, 제가 공부하니까 할로잉 방법과 할로잉 방법과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속 근육에만 힘을 줘야지. 아까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겉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겉에 있는 다른 근육들의 모든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연한 동작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속 근육에만 힘을 주고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긴장을 좀 풀어야지 수영이 좀 잘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러니까 속 근육을 실제로 느끼는 방법 수영을 하시는 분이 속 근육을 좀 느끼는 방법을 코어를 느끼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여러분 수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방금 운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것들을 따라해 봐서 이 속 근육을 좀 느끼려고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게 코 인지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운동선수들한테 그게 좀 재능으로 비춰지는 면이 많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재능인 것도 맞긴 한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이 성장하기 전부터 스포츠를 해야지 이 균형 감각, 코어에 대한 균형 감각이 좋아서 대성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꾸준히 따라 하셔서 이 인지를 향상시키면은 내 없던 재능이 생기는 거다. 없던 재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그런 게 맞겠죠, 선생님? 근데 사실 코어를 분리해서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재능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은지 선생님도 거의 프로 수준의 프로 선생님이시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은 제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1명이 잘 안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코어를 느끼는 거를 잘 설명해 내실 수 있는 분이 100명 중에 1명이 잘 안 되는데 프로 선수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하세요. 대부분 하세요. 그걸 누구한테 꼭 배웠다는 말씀은 잘 못 하시는데 이거 배웠다는 말씀 못 하는데 대부분 그걸 자기만의 루틴으로 그걸 인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영하시는 분들이 방금 요 코어 인지에 대해서 은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꼭 한번 내가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상훈련 좀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네.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영 선수들도 저도 여전히 지금까지 코어를 계속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거는 인지하면서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방심하는 순간 허리가 꺾이고 하체가 가라앉고 힘이 풀려요. 그래서 꼭 수영하실 때 항상 인지하시고 의식적으로 복부를 살짝 끌어당겨서 복부의 힘이 은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잡고 수영하시는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수영을 할 때 코어를 계속 인지하고 잡을 수 있는 지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요거 함께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입니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자세 신경 쓰는 겁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도 계속 조금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제가 자세가 자꾸 이렇게 눕고 꺾여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갑자기 자세 고쳐 앉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곧게. 근데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역시나 지금도 복부를 살짝 끌어당기듯이 잡은 상태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3분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걸을 때 자세는 저도 제 자세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부가 계속 꺾여서 힘이 풀려서 꺾이지 않게 의식적으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플랭크 자세는 이제 양 팔을 엎드린 자세로 지면에 대고 앞꿈치 대고 수평 자세를 만들어서 버티는 자세인데요. 이때 승모근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잡는 게 아니라 쭉 피시고 광배 내리시고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쭉 버텨주는 전신 코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도 역시나 엉덩이가 힙이 막 올라가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아랫배 잡아서 일자, 그리고 승모근 올라가지 않게 잡아서 일자 유지하시면 진짜 수영에도 도움 많이 되고 삶의 질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데드버그라는 동작이에요. 데드버그는요, 우리가 사람이 유아기 때, 아이일 때, 아기 때 누워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젖병 달라고 울고 그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를 밀고 걷고 뛰게 되죠. 그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그것에부터 이제 비롯된 동작인데요. 누우셔서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늘 보고 양팔 앞으로 나란히, 그 상태로 다리도 90도로 무릎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에 90도 다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또 허리가 아치 형태로 허리가 뜨려고 그래요. 그것을 계속 눌러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상태 유지가 가능해지면 양팔,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크로스,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데드버그 동작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버티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세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천천히 크로스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허리 재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수영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거 다 재활해서 환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애 제가 좀 보태자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앉아 있을 때 코어를 인지하는 앉기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보통 할로잉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를 언제나 당긴 상태로 있어야 하는, 할로잉 핵심은 배를 당기는 겁니다.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은 양쪽 배꼽 옆에 살들을 옆으로 당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복횡근은
동그랗게 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옆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힘을, 그러니까 배를 당기라고 그랬더니 당기는 거 숨을 내뱉어서 공기를 없애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복행근은 겉에 있는 복직근은 힘을 주면은 단단하게 배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대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행근은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하면은 당겨지는 형태로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거죽 근육, 복직근을 쓴, 주로는 복직근과 내외 복사근을 쓴 수축이 되는 거고요. 내가 힘을 줬을 때 당겨져야 되거든요. 당겨지게 힘을 준다는 게 겉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기 배꼽 중심으로 옆쪽을 좌우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이게 보통은 힘을 내뱉는 게 아니라 당기면 이게 복횡근에 힘을 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배꼽 옆을 좌우로 당기는 게 코어의 힘을, 코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앉을 때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환자분들한테 바로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깨부터 이렇게 쫙 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깨부터. 근데 보통은 코어 안정화에 중요한 거는 허리가 안 꺾이는 거지 이걸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힘을 다 빼고 이것만 필 수 있거든요. 그럼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로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허리 자세가 어떤지를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허리라는 건 결국은 코어라는 게 결국 배를 싸고 있는 그 원통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내 팔이랑 내 머리가 깡통 위에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됩니다. 네. 내 팔이랑 머리가 깡통 위에 넓은 원통 위에 얹혀져 있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배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여러분이 앉아보시면은 내 허리뼈가 내 몸을 드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배를 싹 당기고 앉으면은 내 팔과 머리가 내 배에 있는 원기둥 위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누구나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 머리 이렇게 숙였을 때 내 배가 내 갈비뼈를 받쳐줘야 됩니다. 내 배가. 근데 이게 보통 코어에 대한 인지고요. 속근육에 힘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몸을 숙였을 때 허리가 안 꺾이는 겁니다. 몸을 숙였을 때. 보통 수영할 때도 팔을 심하게 쳐도 허리가 안 꺾여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꺾이는 게 왜 안 꺾이는 거냐면은 복횡근은 동그랗게 돌아가서 갈비뼈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줘서 당겨버리면 이 위에서 누를 때 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배를 아까 은지 선생님도 수영에서 코어를 얘기하셨지만 당기는 형태로 힘을 줘야지 이게 팔을 써는 힘에 저항을 해서 몸을 버텨주고 허리가 안 꺾이고 유선형이 유지가 되는 거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앉기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배를 어깨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배꼽 옆을 살짝 당겨서 내 머리랑 팔이 내 배라는 원통 위에 얹혀져 있는 느낌이 나시면은 보통 그게 코어를 잘 인지한 앉기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걷기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보태자면은 걷는 게 실은 정교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코어 운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걷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기 때 우리가 다리에 힘이 줘서 걷기 시작할 때 다리에서 일어서서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잘 못 쓰다가 한 발 한 발 떼다가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까지 한 6개월, 1년 이상 걸리니까요. 걷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밸런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 코어가 받쳐줘야 걷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뼈 사람의 몸에서 척추뼈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랑 팔은 앞에 붙어 있거든요. 배에서 이게 안 받쳐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이걸 받쳐주는 능력이 우리가 누구나 있는데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속근육 위주로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은 똑같이 움직여도 허리가 안 아파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여러 가지로 석조사들이 권하고 건강에 좋은 이유 중에 이 수영을 잘 하려면은 코어를 인지하는 거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코어 인지를 안 하면 물에 뜨는 것 자체가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자세에서 내가 배를 살짝 당겨서
걷는 거에선 저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머리랑 팔의 무게가 배를 통해서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제키고 계시면은 내 머리랑 팔의 무게가 척추뼈로 내려가니까 배로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허벅지에 별로 힘이 안 들어가고 종아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코어의 인지가 잘 되게 균형을 제대로 맞춰서 쓰시게 되면은 왜 머리랑 팔은 누가 봐도 몸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랑 팔은. 그럼 머리랑 팔의 무게가 그 배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배를 통해서 내려가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걸을 때 배를 살짝 당기고 걷는 와중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걸으시면은 코어 인지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런 것들을 수영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습관들을 해보시는 게 수영할 때도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랭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플랭크를 잘하는 방법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속근육 위주로 힘을 써서 버티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플랭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플랭크를 속근육 위주로 버티지 않고 겉근육에 단단하게 만들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플랭크가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는 건데 플랭크는 상체랑 하체랑 상체도 내 체중으로 누르고 하체도 내 체중으로 눌렀잖아요. 그럼 척추뼈는 뒤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려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이 배의 원통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원통을 가지고 이 원통을 연결을 하려면 이 속에 있는 깊은 데 있는 동그란 복횡근이 힘을 가져야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힘을 잘 못 주시니까 겉에 있는 근육들로 힘을 확 줘버리세요. 그럼 힘은 많이 드는데 속근육 운동은 잘 안 되고 고인지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플랭크를 균형 잡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플랭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플랭크를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효과가 없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를 하실 때는 엎드려서 내가 상하체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풀고 플랭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이거 하시는 게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게 팔다리를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칠 때 몸통이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팔다리에서 물속에서 내가 팔다리를 호흡도 가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다리를 칠 때 몸통이 안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 몸통을 안 흔들리게 하는 연습 그렇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조금 옛날에 조금 배워봤는데 숨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부터 코 인지하려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지상훈련을 충분히 하셔서 수영 자체를 잘 하시는데 지상훈련 이런 식으로 은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인지를 충분히 향상시키고 조금씩 더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수영을 안전하게 배우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예. 그러면 수중에서 또 인지 훈련법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같은 주제가 유선형입니다. 유선형, 그 다음에 롤링, 발차기. 우선은 유선형은 다시 한번 강조를 거듭 반복해도 중요성이 아무튼 유선형은 물속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수평으로 만드는 수영의 기본 자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허리 중심 요거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몸통의 중심부가 가라앉거나 또는 하체가 가라앉으면 이미 코어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지지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복부 살짝 당기듯이 또는 배꼽을 좌우로 펼치듯이 힘 잘 주셔서 유선형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유선형 연습 방법은요, 평소에 그냥 물 위에서 가만히 쭉 일자로 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몸통 중심부가 가라앉거나 또는 하체가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자유형 발차기나 또는 벽을 잡고 다시 몸을 띄워서 1초, 그 다음은 2초, 그 다음은 3초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그 상태로 킥판을 잡고 벽을 밀어서 쭉 출발한 상태로 또 유선형을 살짝 유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것까지 나는 좀 괜찮다 하시면 물속에서 이제 출발해서 유선형을 쭉 유지하면서 나아가 보는 연습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선형 연습이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롤링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자유형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형은 선수들이 이렇게 스트로크를 팔을 저으면서 나아가요. 이때 척추, 몸의 중심을 고정시키고 양쪽 어깨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내 몸이 위아래 좌우로 막 흔들린다. 그럼 역시나 저항을 발생시키고요. 몸통 코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속도가 저하되고 통증을 또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은 고정하고 필요한 곳만 최대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롤링 동작은 이제 수력이 조금 올라가시면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오리발 착용도 좋고 스노클 착용도 좋고 또는 지상에서 거울 보고요. 차렷하고 서서 중심은 고정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좌우로. 다 고정시키고 복부 잡으시고요. 허리 꺾여서 어깨만 젖히듯이 아니고요. 잡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 둘 하나 둘 고개는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움직여요. 요게 익숙해지면 자유형 하실 때도요.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도 불안정하고 심하게 꺾이면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롤링 연습도 지상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수중에서 천천히 유선형 연습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차기 연습인데요. 발차기 연습은 자유형, 접영, 배영, 평영 모든 종목에 상관없이 항상 복부는 중요합니다. 힘이 복부로부터 파생이 되어야지 팔다리만 움직이면 큰 힘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안정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예로 드는 게 복싱인데요. 우리 가끔 오락실 가면 펀치 쳐본 적 있으신가요? 펀치 칠 때 이렇게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통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큰 힘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발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리만 무릎 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통 복부가 안정적으로 지지한 상태로 다리 전체가 움직여서 복부로부터 큰 힘이 파생될 수 있도록 해야 코어의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설명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유선형 연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로 수행해본 느낌으로는 가라앉으면 배에 힘을 주긴 주는데 거죽의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니까 뭔가 버티려고 하는데 이거를 안으로 당기고 부드럽게 힘을 줘서 그걸 유지를 해야지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일단 가라앉고 두려우니까 그냥 배 힘을 꽉 주는데 꽉 줘도 그냥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속근육에 배를 좀 당겨서 힘을 주는 걸로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물에 떠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선형에서도 가라앉는 가운데가 가라앉는 유형은 대부분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상하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가라앉는 거고요. 그럼 코어가 연결을 못 해주는 거라고요. 복행근이 아래 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상하체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리가 가라앉는 거는 보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죽 근육에 힘을 많이 준 겁니다. 속근육에 힘을 주면 아래비가 다 붙어서 하체랑 배가 붙는데요. 겉근육에 힘을 주면 상체랑 허리만 조금 연결이 되지 하체까지 연결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냥 가라앉을 때 무작정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은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어를 잘 느끼면서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수영을 좀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괜찮나요?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수영을 진짜. 못 해본 사람으로서 전 옛날에 뭘 못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가라앉을 때 배 힘을 너무 많이 줬는데 절대로 안 가라앉지 않더라고.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의학을 좀 공부하거나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네네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결국에는, 사실, 뭐, 수영은요, 몸 전체,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을 쓰는 전신 운동이지만, 전신 스포츠지만, 그 중심에는 무조건 코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코어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코어가 좋아야 밸런스도 맞춰지고, 코어가 좋아야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요. 코어가 좋아야 끝까지 강한 힘을 오래 지속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꼭 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취미로 하시더라도 정확한 자세와 건강한 몸으로 계속 훈련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코어 꼭 잊지 마시고요. 역시나 코어가 제가 잘못 썼네요. 코어가 악하면이라고 썼네요. 요거 검정색 글씨로. 코어가 약하면 허리가 꺾이고 하체가 가라앉고 그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일어나고 더불어 통증 유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코어 신경 꼭 써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만나님이 수영 아예 못하시는 사람이 처음 할 수 있는 동작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 가르칠 때 만약에 수영 공포증이 물 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영을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 수영장에 들어와서 그냥 바닥에 앉게 해요. 그리고 무릎부터 발만 물속에 담그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천천히 다리를 물장구 치듯이 한번 물을 이렇게 발차기를 차게 하거든요. 이렇게 발차기를.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발등에 물이 뭔가 밀리는 게 느껴져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발만 그냥 물장구 치듯이 치면 발등으로 물을 천천히 느껴보고 그 상태로 들어오셔서 음파 호흡부터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발차기, 그 다음에는 물속에 들어와서 음파 호흡 해보기. 음파 호흡까지가 괜찮아지시면 그 데크라고 하거든요. 벽을 잡고 음파 호흡 하시다가 그 상태로 몸을 쭉 펴서 아까 말한 유선형 자세로 떠보시는 거예요. 그 유선형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1초도 괜찮아요. 1초 떠보고 서서 호흡하시고 2초 떠보고 호흡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유선형으로 떠 있는 상태로 음파 호흡 해보시다가 그것까지도 괜찮다. 그러면 음파 호흡하면서 발차기까지 이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까지도 하시면요. 나중에 킥판 잡고 발차기 차면서 호흡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자유형은 금방 배워요. 일단 물에 안정적으로 떠서 호흡만 하실 수 있으면 그 상태로 팔 돌리는 건 금방 배우니까 요 기본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유선형 물에 뜨는 것 이게 다 코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어가 물에 있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배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속근육의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물에 뜨는 게 되면은 자유형은 되게 쉽게 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선형을 잘 유지하고 코어를 잘 인지하는 것 자체가 그 수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돼야 수영을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좀 더 안전하게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둥글게님께 질문 주셨는데 아버지도 물에 들어가시면 가라앉아서 수영 배우기 무서워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허리 통증에 수영이 좋다. 극복하는 방법을.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나 또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시기, 기간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기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똑같이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물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띄울 수 있고 호흡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조금 편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두렵고 그러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고 또 정작 줘야 될 코어보다는 팔다리에 힘을 주게 되면서 몸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할 것, 벽 또는 킥판 또는 레인 줄 그런 거를 잡고요. 천천히 호흡하시고 그 다음 유선형으로 엎드려서 뜨는 게 조금 무서우시면 누워서 하늘 보고 몸을 띄워 보시고요. 그것 또한 조금 두려우시면 자유수영을 아드님께서 함께 가셔서 유선형 띄우는 것을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빨리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장비에 의존해서 몸을 안정적으로 띄우고 호흡하는 걸 천천히 연습한 뒤에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단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허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복부를 잡으면서 연습하셔야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들조차 이것을 의식하지 않아서 가끔은 재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조차도 선수들조차도 항상 재활 또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코어 운동은 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허리 운동은 꼭 재활은 병행하면서 수영의 두려움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서 극복하시면 수영이 훨씬 편안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데 저도 약간 보태자면은요. 이게 속근육에 힘을 줄 때 재활할 때 저희가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긴장을 하면은 속근육에 힘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놀랬을 때 반응은 겉근육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힘을 주려고 하고 긴장을 하면 겉근육에 힘을 줘서 아마 아버님이 그 물에 자꾸 가라앉은 이유도 이거랑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보통은 이 속근육 인지를 할 때는 보통 숨도 천천히 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숨도 천천히 쉬고 약간 좀 이완된 상태가 돼야지 속근육을 써서 당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코 힘을 세게 줘야 되는 게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근육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뭔가 힘을 강하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태자면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팔다리를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뜨는 거는 뜰 때 몸에 이미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뜨는 것만으로 사지가 다 경적이 돼 있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뜨는 거는 힘을 안 주, 속근육에 부드럽게 힘을 주고 그걸 인지를 해서 뜰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떠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떠줘야지 팔다리를 쳤을 때 몸이 덜 흔들리고 몸이 롤링할 때도 롤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겁이 나신 분들은 확 긴장을 해서 겉에 힘을 확 주시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부드럽게 아버님이랑 같이 수영하시도록 좀 지도를 같이 우리 안 선생님이 하시는 때 그렇게 해보시면 좀 더 좀 수영 좀 하시는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민 선생님 그 시간이 거의 닿네요.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되게 그러니까 민 선생님 하시는 거 되게 전문가분 선생님을 같이 되게 전문적인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되게 전문적인 강의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원장님 덕분이고요. 원장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 우리 의학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비온 뒤 의학 채널이 벌써 200만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200만 될 때 또 초청해 주세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은지 선생님한테 은지 선생님 프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의사로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몸에 기력 떨어지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지가 좋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다면 제가 의학적으로 배우는 게 많아서 제가 배우려는 욕심으로 은지 선생님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요. 또 오늘 자리를 위해 이렇게 미팅하면서 이런 의학 정보 또 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되게 저 또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또 수영에 접목시키면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거듭 강조해도 절대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코어, 그리고 수영할 때 유선형 꼭 신경 쓰셔서 단순히 취미 생활인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코어 자세 꼭 신경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은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또 저도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